안녕하세요. 부티의 브라더 앤디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재도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일반 분들이 부동산 투자 생활을 하신다고 하면 보통은 주택에 투자를 하세요. 예외적으로 토지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토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많이 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러한 토지에 대한 어떤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최근에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제가 한번 보니까요, 2021년도가 그 매매 및 증여 거래 건수의 토탈 합이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 현 정부가 들어와서 초기에 살짝 아파트 값이 올라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서울 통합 개발이 발표가 되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특히 그 주택 시장이 뜨겁게 달궈진 거죠. 그러면 그 달궈지는 동안 가만히 있었겠냐, 정부는? 아니죠. 여러 규제를 계속 끊임없이 중간중간에 발표를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시장의 유동성이 더 많이 확장이 되죠. 그리고 규제를 발표하면서 공급적인 측면으로 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3기 신도시라든지 택지 개발이라든지 어떤 그 사업 개발 부지를 많이 선정을 하고 매입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규제와 확장된 유동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이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들로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2021년 토지 거래가 굉장히 많았는데 인천하고 충청도하고 강원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천, 충청, 강원 등의 특징이 뭐냐? 지역 호재가 굉장히 많고 지역적으로 다양한 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세 상승을 기대하기 충분한 지역이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로 제가 지역을 한번 좁혀볼게요. 2020년도에 오히려 매매와 증여 모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한풀 꺾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실이라든지 강남권 또 강남 외권에도 중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그럼 규제로 인해서 위축이 된 부분이 있고요.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는 토지 같은 게 거래가 돼도 사실상 이전가보다 낮게 거래됐습니까? 높게 거래됐습니까? 높게 거래됐죠. 이렇게 딱. 결국에는 굉장히 높아지니까 수요자가 들어오기에 힘든 진입 장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쨌거나 쉽지 않은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합적인 것들이 작용해서 이렇게 토지가 좀 위축이 됐다. 서울 쪽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3080 공공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얘는 소규모 정비 사업하고 도심 공공 복합 사업이 있어요. 땅, 바로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새로운 어떤 투기 세력이 들어와서 그쪽의 땅값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땅값까지 막 키울 것 같으니까 2021년 6월 29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우선 공급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오피스텔하고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비주택용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토지에 대한 투자가 약간 주춤했다고도 봐요. 또 그 LH 사건이 터진 다음에 토지에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더 움츠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요, 토지 거래가 그동안 왜 많았는지, 또 토지 거래로 왜 수요층이 들어왔는지, 그렇게 평가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토지 거래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황금성이 토지는 주택에 비해서 좋지 않습니다. 또, 토지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땅을 샀는데, 어디는 평지인데 비탈을 끼고 샀다. 그 비탈 낀 부분은 사실 여러분이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토지의 위험성, 리스크 같은 거는 이 정도면 충분하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토지에 관련된 세제라든지 법령이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죠. 4월 15일부터는요, 농지원부 제도가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이전에 농지원부의 제도는 사람 기준이었습니다. 사람별로 기준으로 가다 보면 이 사람이 갖고 있어야 할 땅이 거기 등재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락된 땅들의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개선의 어떤 방향은 땅 중심으로 가니까 결국에는 누락되는 게 있을 수 없겠죠. 땅 중심으로 가다 보면 땅 하나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초기 구입 목적과 비교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확인 가능하다. 그래서 훨씬 강화된 제도로 개선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도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양도소득세 세율이 변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2년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율이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일반 과세가 돼서 6에서 45% 과세 구간별로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2년이 미만이다. 그러면 한 구간을 더 만들어요. 그래서 1년 미만과 1년 이상의 2년 미만 구간을 만들어서 1년 미만은 5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에는 40%를 부과를 해요. 그 다음에 2022년도죠. 일반 토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년 미만이 70%로 그리고 20% 올라갔죠.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 60%, 여기도 20% 올라갔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0%씩 더 올라갔다. 자, 근데 사실상 원래 애초에 있었던 법안에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있어요.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부분은 오늘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기본 세율 플러스 각 구간별로 10%씩 더 중과시키는 거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5년간 최대 맥스 30%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뭐냐면 이런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라든지 특히 세법 전문가 있죠? 세무사들, 세무사분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계획을 꾸려서 취득하고 유지를 하고 팔아야 된다는 거를 명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토지에 대한 어떠한 그 정보들을 좀 드렸습니다. 좀 괜찮은 정보 많이 좀 끄집어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 토지에 대해서 모든 걸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를 기본으로 하셔가지고 더 디테일 있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투자가 큰 성공이라는 결실을 이룰 수 있거든요. 어쨌거나 여러분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순간까지는 마음 놓지 마시고 긴장하시고 이런 거 다 체크업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